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민호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중국 고율 관세로 이제 국내 삼성전기 이런 전자기기 업체들의 내년 회복이 좀 가능할지, 거기다 이제 트럼프 1기의 예시를 좀 보면서 2기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같이 보실 텐데요. 자칭 이제 관세맨인 도널드 트럼프가 1기에 정부 시절에 이제 미국이 대중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고율 관세를 때렸죠. 거기다 이제 미국 무역 전쟁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이제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인상 조치에 표적이 된 중국산 제품은 3천억 달러, 약 414조 원에 달하는데 중국 역시 보복 관세로 맞서며 격화한 교역 갈등은 상호 간 기술, 거기다 기업 제재와 이제 광물 수출 제한 등 전 부문으로 확장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의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선포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도에 제1기 행정부를 맞이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산 관세에 대한 엄청난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도입 시기가 2018년 7월부터 약 818개에 따라서 보복 관세율이 25%, 이렇게 8월달, 9월달도 마찬가지고요. 대상 품목 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 2019년도에는 7.5%의 관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이고 미국은 최대 구매국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작년에 약 4,300억 달러, 2023년에 601조 원의 중국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컴퓨터와 전자제품이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했고요. 2017년도에 22%였던 미국의 이제 중국 점유율이 2023년도에는 약 14%로 감소했지만 미중 간 관세 인상은 글로벌 무역에서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 적자나 중국의 전반적인 무역 흑자를 억제하는 데 거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같은 곳에서 수입 점유율을 늘렸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포함한 이 지역의 수출을 늘렸고요. 관세는 수출업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 업체가 지불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가 되는데요. 그러니 피해는 우리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앞서 대선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서 이제 10%에서 20% 이런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100%의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유럽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자체 관세를 추가함에 따라 중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 확대를 좀 가속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으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한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방송인 CNBC에 따르면 이제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태평양 이제 수석에게 이제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 대규모 흑자를 거두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또 한국과 대만의 입장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 지위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덧붙이면서 2023년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44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동차 수출이 전체 대비 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각각 18.3, 19.7%,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전체 수출 대비 한국이 2대 수출국이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에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내 가격 경쟁력 악화, 약화, 거기다가 이제 대중 수출 수요 둔화 등으로 국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또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인 이제 자동차와 석유,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이제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거기다 중국의 수출 경기 위축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중국 제재가 좀 커질수록 이제 국내 업체들에겐 기회다라면서 이제 중국산 카메라용
카메라 모듈이 북미 완성 업체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기가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처음으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는 현재 속도 조절, 거의 슬로우 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미 완성차 업체를 공략하기 위해 이제 멕시코 생산법인을 설립을 했지만 건설을 위한 첫 삽은 아직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내년에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등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멕시코 공장 설립을 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강경파로 좀 알려져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중국 고유 관세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앞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이 무역 관세 전쟁을 이끌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을 공식 지명했는데요.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전자부품 기업들은 기회를 좀 엿보고 있는데, 2차 전지나 친환경 반도체 등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대거 뒤집힐 것이다라는 전망과 달리 부품업계는 되려 경쟁이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한데, 미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스마트폰 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전망인데요. 중국의 저가폰 공세에 시달렸던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가 다시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부품업계의 수혜는 좀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샤오미, 중국 업체들이 45%, 거기다 즉 과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애플과 삼성의 점유율은 35%, 거의를 합쳐도 중국 업체 점유율보다 좀 낮은 상황인데요. 삼성전기는 이제 삼성전자를 최대 고객사로 두고 갤럭시의 MLCC, 적축 세라믹 컨덴서와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갤럭시의 이제 글로벌 시장의 화웨이, 샤오미 등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면 부품사인 삼성전기 매출 확대를 좀 노릴 수 있고요. 트럼프 1기 당시 이제 윌러 로스 상무장관이 미국의 지식 재산의 기술에 포함된 경우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거기다 태블릿 등에 관해서도 이제 중국 부품 및 소프트웨어 공급 차단, 판로를 제한 정책을 펼친 바 있는데, 이후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2년 만에 82% 급감한 전례를 감안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1기와 유사한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가 조금 예상되기도 합니다. 삼성전기 차트를 보시면요, 최고점인 7월 달에 17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저 10만 5천 원까지 떨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1만 원대 지금 현재 거래량을 거래 11만 원대 지금 이 주가를 좀 형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도 거의 씨가 마른 상태이고요. 외국인 투자도 지금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고, 여기 월봉 차트를 보시면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만 5천 원 이 부근에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으니까요. 이 지지선을 밟고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기가 좀 주기적으로 좀 몇 달 동안 하락을 했으므로 이제 여기 21선 이 노란 부분을 좀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224일선 이 1년선 장기 이평선을 조금 안착하는 모습으로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밟고 이게 반등을 할지 기술적 상승을 할지 아니면 또 다시 횡보를 하다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삼성전기 좀 추가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2기에 따라서 고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좀 수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김민우입니다. 감사합니다.